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1년 7월 20일 오후 11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디파이 개발사 98에서요. 1125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하는 것처럼 지금 2021년도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핫 이슈들은요, NFT 코인,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 그리고 메타버스 코인들 세 가지 테마가요, 상당히 이슈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 가지 코인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안테나 꽂고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인 펀드에서도요, 8,300만 달러의 규모의 디파이 NFT 투자 펀드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가지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기사입니다. 계속 NFT 마켓 300만 달러 투자 유치, 오늘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투자를 하고 있죠. 조지아 정부에서도요, NFT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똑같은 비슷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NFT예요. 다 NFT. 모든 뉴스들이 NFT, 뭐 디파이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는 아시는 것처럼 NFT 기반의 게임입니다. NFT 코인 관련된 게임인데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하락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문제를 최적화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고 합니다. 외신에서 주식시장의 위험이요, 암호화폐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악화돼 암호화폐 시장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디어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주식시장에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코로나가 이번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었던 패닉셀, 그때도 잠깐 지나가고요. 그 이후로 오히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요, 더 커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비자 카드가 암호화폐 관련된 카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마스터카드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암호화폐 결제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얘기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더 블로그에 따르면 BTC 투자 큰 수익 올린 영국 자산 운용사 리퍼 인베스트먼트가 단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볼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붙었죠? 전사가 됐죠. 단기적. 앞으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와 관련해 러퍼는 단기적으로 BTC가 리스크가 크고 동시에 투기적 자산 특성을 보이고 있어 대지 자산으로 이도했던 포트폴리오상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시작했다. 그러면서 러퍼는 지난 상반기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발휘 대비 과도한 버블 증으로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기, 과도한 레버리지, 코인베이스 IPO, 폼 브레드의 레이저 아이, 도지코인, 이게 여러가지 이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SNL 출연 등이 대표적으로 시작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악재도 아니거든요. 코인베이스가 IPO 해가지고 나스닥 상장한 것도 뭐 악재도 아니고요. 아무튼 러퍼는 지난해 11월 6억 달러 시작으로 BTC에 지속 투자했으나 지난 4월 막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지가 팔았거든. 팔고 나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우리 어그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그로들도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다가 자기가 팔고 나면 떨어진다라고 해요. 왜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을 때 나는 고점에서 팔았다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러퍼도 분명히 지금 팔았기 때문에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저점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올라가면 배 아프니까. 그리고 뭐 불만한 뉴스들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오네요.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 채굴자들의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요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채굴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6조 5천억 원 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다. 이거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물량이 나온 게 아니고 거래량입니다. 순매도가 1조 이상을 기록하며 BTC 3만 달러 지수를 무너졌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오늘 풀린 매도 물량은 중국 채굴자발 물량 영향이 크다. 중국 채굴업자 규제와 더불어 거래 금지 및 대형 커뮤니티 폐쇄 등 강경책을 펼치자 중국 BTC 보유자들이 공포심리에 확산되었다 분석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채굴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채굴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채굴장을 해외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외로 옮길 때 기존의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기계들을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들을 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석의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채굴업자들은 물량을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반감기가 된다는 거는 채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로 바꿔야 되거든요. 새로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채굴업자들의 물량을 오늘 많은 물량을 좀 던졌어요. 근데 이 던진 물량이 어떻게 갔는지도 이따가 살펴보면요, 좀 재밌어요. 일단 채굴업자에 던졌다. 그럼 던진 거를 누군가가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요, 이렇게 많이 던졌는데 오늘 비트코인은 끽해봐야 4% 빠졌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얘네가 던지면요 50% 60% 하루만 해도 빠져요. 근데 현재로서는 거의 안 빠졌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안 빠졌는지는 이따가 기사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스프리 펀드 CEO가요, 미 SEC 비트코인 ETF 출시 빨라도 내년이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올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올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예상이죠. 보면 내용을 보면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라 전망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 초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련 서류 작업만 해도 양이 상당해 올해 내 슬램 덩크를 보긴 힘들 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 및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잇따라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고 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굳이 늦출 이유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요, 현재 채굴업자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고요. 뉴욕시 예비 시장 역시도 비트코인을 뉴욕의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ETF 제가 봤을 때는 8월 25일 그때 오픈 오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요, 대다수 고객들이 BTC를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시죠? 작년까지만 해도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그나마 비트코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 같은 경우도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코인판이 들어오신 지 올해 길어봐야 5개월, 6개월 되셨잖아요. 작년만 해도요, 이런 게 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작년에 특근법이 생기기 전에요, 그 주식시장도 세금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주식 세금도요,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2023년에서 밀렸냐면요, 그리고 5천만 원으로 그 금액이 올라간 이유도요, 그 법안이 나왔을 때 그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요, 민원을 넣습니다. 그 반감을 보였죠. 근데 그때 당시 코인도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고요. 그만큼 정치계에서도 또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벌써
야당과 여당 모두에서 2022년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1년 유예 기간을 갖자라는 법안을 다 발의할 정도로요. 코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이 변화가 엄청난 겁니다. 네, 대다수의 고객들이 BTC를 새로운 유형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네,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그 밑에 기사부터 볼게요. 아까 전에 그 고래들의 채굴 물량들이 시장으로 많이 풀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 데이터, 최근 비트코인 고래들이 채굴자들의 시장에 매도하고 있는 BTC 물량 중 대부분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늘날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채굴업자들 노란색이요. 채굴업자들이 계속 판매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거든요. 그게 조금씩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을 때마다 지금 고래들이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대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이요 그 지갑으로 이 물량들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지갑들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앞에 보면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우리 주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번 주말 때 아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에서 물량이 언락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2018년부터 3년간 이체 없이 휴명 상태에 있던 BTC 고래 지갑 17개가 지난 주말 몇 개를 샀어요? 28,000개를 샀어요. 28,000개. 여러분 28,000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보세요. 이거는요 8억 달러가 넘어 8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BTC를 지난 주말에 매집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죠. 17개의 고래 지갑들이 휴먼 상태에 있다가 쉽게 말해서 사고팔고 이동이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8,000개씩 계속 산 거라는 소리예요. 8,000개씩.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누가 지갑 쪼개게 해놓은 거거든요. 주인이 한 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주인이 한 명이라는 소리. 주인이 한 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래. 이건 이 정도 물량이면요. 이 정도 물량이라면 비트코인 시장 혼자서 씹어먹을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 물량을 한 명에서 제가 봤을 때 한 명, 한 기관, 한 그룹, 아무튼 한 팀이에요. 얘네들이 물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18개 주소 소유주는 단일 기업 혹은 같은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요 혼자서 이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주 가격이면요.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면은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 여기 한국 그 원화로 따지면 3,700에서 3,800 사이요. 3,800만원 정도에서 매수 다 해버린 거예요.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들이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고 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스도 좋았죠. 그레이스케일 언락 물량이 터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물량들을 다 주워 먹었다라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요 얘네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나는 세력보다 더 싸게 사고 싶다. 세력보다 저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사시면 됩니다. 크레토닷컴 카드 결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 17개를 신규 추가했어요. 크레토닷컴은요 아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로 카드 결제 비자 카드와 함께 연동을 해가지고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결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다, 도지, 링크, 폴리곤, 유니 같은 코인들이 추가가 됐네요. 아무튼 에이다, 도지 물어보시는데 얘네들이 메이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계속 사용 용도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NFT 계속 나오죠. 그냥 NFT가 계속 거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특별한 뉴스가 있을까요? 네, 여기 나오죠. 채굴업자들 거래소로 3,000개를 송금했다라고 나왔죠. 이 송금한 거를 어떻게 된 거예요? 4시에 송금을 하고 그거를 비트코인 고래들이 잡아먹은 거죠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는요 비트코인 채굴 박물관을 개관한다고 하네요. 채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죠. 한국은행에서 EB, E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원화. 예, 디지털 원화 모의 실험을 하는데요. 카카오 그라운드 X가 그 개발하는데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라운드 X 플랫폼 코인이거든요. 요 안에서 아마 개발이 될 거예요. 이 언어로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제로 한국은행에서요. CBDC 그 개발 업체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오브스도 공모해가지고 이거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국내 기업한테만 준다고 다시 공모가 나와가지고 취소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카카오 그라운드 X에서요 디지털 화폐 개발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가격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재밌는 게 나오죠. 기관 투자자들 90%가 뭐라고요? 2026년까지 암호화폐 보유 계획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기사예요. 암호화폐 부분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버에 따르면 미국 기관 투자자 90%가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보유할 계획으로 나타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강했으며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점점 강해지는 추세다. 은덕자 70%가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거나 해당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90% 이상은 2026년까지 디지털 자산을 매입할 계획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1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사도 분양을 받아도 3년에서 5년에 대한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투자를 하면요. 기관들이 지금 투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잡는 겁니다. 진짜 바닥 자리 잡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요. 오늘 내에 뭐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이 뭐 10만 원이 빠지던 100만 원이 빠지던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5년이라는 시간 아니면 2년이나 3년의 시간을 보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 파동은 어차피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우상향으로 간다. 그럼 내가 기다렸을 때 수익을 본다 생각하면 이거보다 편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역시도요. 네, 미국, 유럽, 아시아에 걸쳐 1,10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대요. 여러분, 기관 1,100개 이상의 기관이랑 이 상담을 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오늘 내일 가격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한 12시 넘어서 1시부터 가격이 폭락을 했었죠. 이때 물론 1억 5천 달러 1억 5천 달러 정도의 롱 포지션이 천상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시죠? 키오스크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키오스크.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면요. 점원한테 주문하지 않고 컴퓨터에다가 결제하면서 뭘 시킬 건지 메뉴를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를 만드는 곳에서요. 뭘로 한다고요? 코인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인 있으신 분들은요. 키오스크 있는 데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면 어디 사용해 봤더니 CGV나 메가박스, 롯데리는 뭐예요? 롯데리는 뭐 롯데리아겠죠? 이것도 오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곳에서 암호화폐 있으시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NFT 관련된 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린 거죠. 웨이브 설립자 이더리움 기반 트위터 구축을 설립한다. 이거 여러분 진짜 큰 뉴스예요. 큰 뉴스. 트위터에서 이들은 기반 트위터 구축을 하는데요. 이게 디파이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이미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트위터 통해서 암호화폐가 있으면요 대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산군형 서비스를 위한 개발용 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엄청난 큰 뉴스예요 지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초대형 뉴스인데 이게 지금 안 뜨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씁니다 이거. 그리고 뭐 타이슨이 또 NFT 뭐 투자했다는 소리고요. 이런 것들은 내용 봤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비트코인 뉴스 이거 있네요. 또 이거 넥슨 넥슨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얘네들 평단이 6천만 원이 넘어요. 넥슨은 비트코인 평단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6천만 원이면 지금 거의 반타작 났거든요. 마이너스 40% 이상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비트스탬프는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이 거래소에 얼마 투자했다고요? 1억 5,300만 유로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네요. 비트스탬프는 유럽 거래소입니다.
계속 넥슨 같은 나라도요. 넥슨 같은 나라래요. 넥슨 같은 기업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과연 내가 비트코인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게 어떤 투자인지, 정말 잘하고 있는 투자인지, 아니면 바보 같은 투자인지, 지금 가격에 코인을 매수하는 게 바보 같은 일인지, 아니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기회의 투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기사 한번 또 보면 재밌겠네요. 현재 비트코인 판매자 대다수 적자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만 손해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더 있네요. 노스차일드에서요. GBTC 그리고 ETH, 그러니까 이더리움 관련된 비트코인 신탁과 이더리움 신탁 같아요. 여기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도 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결론적으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굵직굵직한 투자 기관들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도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하락은요,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전체적 투자 시장이 쇼크가 와 있습니다. 그 쇼크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 지금 자리 저점이다. 지금 사면 기간보다 싸게 산다. 기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은 공포에 사라. 지금 매수해라.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오프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비트코인 관련 뉴스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분석은 여기서 끝입니다. 방송 계속 이어져요.